뉴욕주에서 설날이 드디어 공립학교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이 더 인터뷰의 영화 제작사 소니사를 해킹한 곳의 배우가 북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합법 이민 대기자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노아은행이 대학 입학을 앞둔 뉴욕 뉴저지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7번 전철 일부 구간의 주말 운행이 중단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 뉴스입니다. 뉴욕주에서 설날이 드디어 공립학교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서 뉴욕주는 전국에서 첫 번째로 설 휴교일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한 설날 공립학교 휴교일 법안에 지난 17일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주는 미 전국 50개 주 가운데 공립학교 설 휴교일법을 제정한 첫 번째 주가 됐습니다. 이 법은 설날 등 문화나 종교 등의 이유로 상당수의 결석생이 발생하는 학교들에 대해 뉴욕주 교육국이 학교별로 휴교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법안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 가운데 아시안 인구가 7.5% 이상을 차지하는 뉴욕주 내 모든 도시의 공립학교들이 설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지만 중간에 교육국이 지정한 학교만 휴교할 수 있도록 수정됐습니다. 한편 이번 소식으로 한인사회 등 아시안 커뮤니티는 일제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토비엔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과 피터구 뉴욕시의원,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 사무실의 수석 보좌관은 어제 PS20 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에서 다인종과 다문화를 인정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더 인터뷰가 테러 위협으로 상영이 취소됐는데요. 연방수사국이 영화 제작사 소니사를 해킹한 곳의 배우가 북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은 북한이 이번 해킹의 배우라는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은 특히 이번 소니 영화사의 해킹이 한국 금융권 및 언론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 과거 북한과 연관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기술적으로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행위는 미 기업에 큰 해악을 끼치고 미국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위협 행위가 수용 가능한 국가 행위 범위를 벗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니 영화사는 최근 해킹으로 전 직원들 약 5만 건의 사회보장번호, 봉급과 보너스, 이메일 주소, 건강기록과 업무 평가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이어 25일로 예정된 더 인터뷰 개봉을 두고 해킹 단체의 공격 위협으로 개봉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부 관리들은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합법 이민 대기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시행규칙의 입안 과정에서 획기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미 이민변호사협회는 17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가족 및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우선일자 진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민변호사협회는 국무부 영주권 문호 담당자인 오펜하이머 과장이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는 쿼터 제한 영주권 문호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 시행 규칙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이민 대기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기대했습니다. 특히 당초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던 우선일자 이전 I-485 사전 등록 허용안이 시행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허용안이 시행되면 이민 청원 승인을 받았지만 우선일자로 인해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기자들이 자신의 우선일자에 앞서 I-485를 미리 접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노아은행이 대학 입학을 앞둔 뉴욕 뉴저지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열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 진출을 통해 한인 정치력 신장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아은행이 한인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주 포트리에 위치한 노아은행 본점에서 열린 2014년 제2회 장학금 수여식에는 신흥수 은행장과 김영만 이사장, 우윤구 장학위원장 등의 은행 관계자들과 손세주 뉴욕 총영사가 참석해 학생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영만 이사장은 참석한 50명의 학생들에게 한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인 정치력 신장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교민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노아은행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장학금을 계속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작지만 이런 그 장학금을 받으신 학생 여러분, 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우리 교민 사회의 발전, 또 미국의 발전, 더 나아가서 세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날 참석한 손세주 총영사는 자신의 어려웠던 학창 시절의 기억을 나누며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이 있다면 성공의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말과 함께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학생들은 미국의 이제 미국의 미래가 되고 또 프리엄 커네리컨의 미래가 이제 그런 상당히 중요한 이제 위치에 있고 또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아은행은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한 학생 50명에게 각각 $1,000씩 총 $5만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제주도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됐던 김기영 씨와 한상수 씨가 결국 기소됐습니다. 대배심이 둘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심리한 대배심이 최근 김 씨와 한 씨의 $50만 달러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의 기소 청구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는 김 씨와 한 씨가 부동산 사기 행각을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 몰리넬리 버겐카운티 검사장은 피해자들이 한인신문과 TV 광고를 통해 한국과 중국 등지의 부동산 개발 상황을 접했고 심지어 투자 세미나까지 참석해 투자했지만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소장에는 김 씨와 한 씨 외에도 펠팍에 거주하는 44세 안모 씨도 피의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씨와 한 씨는 각각 이투웨스트와 패밀리클럽 등 투자 회사를 차리고 지난 2010년과 11년 한인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해 50여만 달러를 받았지만 상당수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김 씨와 한 씨는 각각 보석금 15만 달러와 1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아시안의 높은 학구율 때문일까요? 한인을 포함한 뉴욕시 아시안 고교생의 졸업률이 전체 인종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2013-14학년도 기준 뉴욕시 내 공립고교 졸업률 자료를 보면 2010년 가을 학기 9학년 입학생의 4년 정시 졸업률이 68.4%를 기록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안이 82.6%로 가장 높았고 백인이 80.7%, 흑인 63.8%, 히스패닉 61.4% 순이었습니다. 뉴욕시 고교생의 2013-14학년도 정시 졸업률은 지난해보다 2.4%포인트 향상된 것으로 인종별로는 흑인이 2.6%포인트 향상해 증가폭이 가장 높았습니다. 히스패닉계는 2.5%포인트, 아시안 1.4%포인트, 백인은 1%포인트 올랐습니다. 한편 한인들이 많이 재학하는 25학군의 졸업률은 65%, 26학군은 81.2%로 조사됐고 25학군의 리전트 졸업률은 95.5%, 26학군은 94.6%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고교생의 4년 정시 졸업률도 지난해보다 상승했습니다. 올해 준해 고교생의 정시 졸업률은 88.6%로 지난해 87.5%보다 1.1%포인트 올라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인종별로는 아시안이 96.2%로 가장 높았고 백인이 93.5%, 흑인 78.9%, 히스패닉 80.6%였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7번 전철 일부 구간의 주말 운행 중단이 예정돼 있습니다. 전철 개보수 공사 등으로 5월까지 12주에 걸쳐 운행이 중단됩니다. 승객들의 불편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내년 1월에서 5월에만 12주에 걸쳐 7번 전철 일부 구간의 주말 운행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1월 3, 4일과 10일, 11일에는 월렛츠 포인트역과 메인스트리트역 사이에 전철이 운행하지 않습니다. 이어 17, 18일과 24, 25일, 31일, 2월 1일, 2월 7, 8일에는 타임스퀘어역과 퀸즈 보로플라자역 사이의 운행이 중단됩니다. 또 2월 28일과 3월 1일, 3월 7, 8일, 14, 15일, 20일, 22일, 28, 29일 등 5차례에 걸쳐 타임스퀘어역과 74가역 사이에 7번 전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5월 23, 24일에는 월렛츠 포인트역과 메인스트리트역 구간 운행이 다시 한번 중단됩니다. 하지만 올해와 달리 내년 2월 21일 열릴 퀸즈 한인회 주최 설 퍼레이드 때는 공사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 행사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얼마 전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요. 미국이 위험한 질병의 예방과 대처에서 여전히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비영리 기관인 미국의 건강을 위한 신뢰와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이 공동으로 발표한 의료 관련 보고서를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두 기관은 음식의 안전성과 백신 접종 비율, 전염병 전문 병원의 수준 등 항목별 점수를 취합한 뒤 고위험군 전염병 발병 시 각 주의 대응 능력에 대해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와 메릴랜드, 테네시와 버몬트, 버지니아 등 5개 주가 가장 높은 8점을 받았습니다. 에볼라 첫 환자가 발생한 텍사스를 비롯해 25개 주가 6점 이상을 획득했지만 워싱턴 DC와 조지아주 등 절반에 가까운 나머지 지역은 5점 미만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아칸소주는 최저점인 2점에 그쳤습니다. 한편 제프리 레비 미국의 건강을 위한 신뢰 사무총장은 예산 부족이 효과적인 질병 예방과 통제 계획의 수립을 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라며 충분한 보건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